지난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가 채널을 시작한 뒤 처음 받아보는 큰 관심이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함께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와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몇몇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반가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다 담지 못했던 멤버들의 모습과 리셋느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몇 대목을 짧게 업데이트하고 댓글을 따라가며 새롭게 발견한 리셋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째, 원희의 채널에서 미나미가 장난스럽게 거제 야호를 외친 그 영상은 3월 20일에 올라온 갸루 시리즈 2편이었습니다. 3월 6일은 1편이 올라온 날짜였습니다. 둘째, 러브 어택은 차트가 2개였습니다. 7월 2일 멜론 실시간 1위, 그리고 7월 8일 톱 100 1위. 같은 곡이 시차를 두고 2번 정상에 올랐던 겁니다. 셋째, 프리티걸은 핫백에서 1위, 톱백에서는 최고 4위까지 올랐습니다. 넷째, 라이브는 매일 밤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채널만 직접 세어보니 총 202회, 평균 나흘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는 예능 속에서 나온 농담이 어느새 굳어버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업데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훨씬 재밌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 57억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회사가 원래 50억을 투자받으려다 20억만 받고 멈춘 걸 보고 사정이 어려워졌나 보다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반대였습니다. 노래가 역주행하며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밖에서 투자받을 필요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회사도 외부 투자보다 내부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20억만 받고 일찍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줄였다기보다 역주행 이후 필요한 자금이 줄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보도 제목도 투자 유치 조기 종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정확히 다시 보면 매출 약 18억에 영업 손실 약 56억. 신인그룹에 들어간 선투자가 장부에 그대로 적힌 것이었습니다. 이걸 성공이나 실패로 단정하기보다 역주행 이후 회사의 계획이 달라졌다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쳐 지나가듯 짧게만 다뤘던 두 사람인데 다시 찾아보니 왜 팬들이 이 두 이름을 그렇게 여러 번 언급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먼저 메이입니다. 2008년생 고향 출신입니다. 예능에서는 자막이 먼저 알아보는 멤버입니다. 폭풍 젓가락질, 뭘 먹어도 맛있게 복스럽게 먹는 모습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먹는 장면마다 두 볼이 빵빵해집니다. 방송 화면에 그대로 담긴 모습입니다. 젓가락이 쉴 틈 없이 움직이다가 문득 카메라를 보고 웃는 것까지도요. 방송 자막 그대로 리브랑 제나도 나란히 한 입. 옆에 멤버들까지 웃으며 함께 숟가락을 듭니다. 그게 메이였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메이는 데뷔 후 첫 정산을 받으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생각 안 하고 스티커 플렉스 하고 싶어요. 수치를,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아하는 스티커를 마음껏 사고 싶다는 19살다운 소원이었습니다. 명품도 여행도 아닌 스티커, 그 소박함이 오히려 진짜였습니다. 메이가 톱백 진입 공약으로 내건 것도 특이했습니다. 러브 어택이 멜론 톱백에 들면 거제까지 뛰어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데뷔일 3월 26일을 딴 3.26km 걷기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팬들의 걸음 기부로 번졌습니다. 팬들이 각자 걸은 거리를 인증하며 동참했고 그 마음은 결국 한국 헤비타트 기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걸어서 거제 속으로 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메이 혼자 3.26km를 걷겠다는 소소한 약속이었는데 그 걸음 하나에
낯선 사람들의 걸음이 하나둘 포개졌습니다. 데뷔 공약이 어느새 기부 캠페인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이번엔 리브입니다. 2006년생 수원 출신. 리브는 스스로를 낮춰 웃기는 재주가 있는 멤버입니다. 리브는 예능에서도 솔직한 말투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멤버입니다. 지난 7월 12일 최우수산에는 리브가 제나, 메이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날 첫 정산을 받으면 뭘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첫 정산인데도요. 되묻는 말에도 리브의 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네. 웃으며 오간 대화였지만 답의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부를 하고 싶어요. 첫 정산의 20에서 30%. 아직 받지도 않은 돈에서 나눌 몫부터 정해둔 겁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던졌지만 웃음 뒤에 진심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리브, 메이, 제나. 이 셋은 같은 방송에서 데자비 무대도 함께 했습니다. 밴드와 함께한 데자비 라이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보다가 웃음이 터지는 그 몇 초, 꾸미지 않아서 더 눈이 가는 장면입니다. 대본대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서 웃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리셋느는 정말 밈 하나로 반짝 뜬 걸까요? 댓글에서 알려주신 자료들을 따라가 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영국 음악 매체 NME가 2025년 발표한 K-POP 25곡 리스트에 리셋느의 노래 Glow Up이 2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5년 12월 10일. 거제 야호라는 말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 이미 해외에서는 이 5명의 무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에서 그 밈 그룹으로 불리기 훨씬 전에 이미 다른 언어권에서는 음악으로 먼저 평가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뷔 초동 판매량도 그렇습니다. 34,125장. 역대 걸그룹 데뷔 초동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조회수 3자리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숫자였습니다. 데뷔 첫 주부터 이미 사갈 사람은 다 사간 그룹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의 시작도 다시 봐야 합니다. 2025년 1월 18일 제나가 즉흥으로 켠 방송은 7시간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브들이 쌓여 저희가 직접 세어본 라이브만 202회, 채널의 영상은 1600편을 넘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입니다. 카메라는 그런 순간들을 오래 쌓아왔습니다.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손발을 맞춘 사람들만의 리듬이 화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이야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식 토론 콘텐츠에서 멤버들이 직접 설명하길 공용 휴대전화와 와이파이 전용 기기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개통된 개인 폰은 없다는 말도 그 자리에서 웃으며 나왔습니다. 강제라기보다 지금 생활에 맞게 받아들인 방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게 이 팀을 다르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밈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 5명은 이미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기 전부터 서로는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거제 야호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게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은 이미 오래 쌓아온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첫 장면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그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나미가 장난스럽게 거제 야호를 외치던 그 순간으로요. 3월 20일 공개된 갸루의 자세 시리즈 2편. 큰 기획 없이 그 자리에서 튀어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도 이 영상이 2달 뒤 전국을 웃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편집도 화려하지 않았고 조회수를 노린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그 3글자가 온라인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5월 22일에는 리셋느 5멤버 전원이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3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카메라 앞에서 편하게 웃던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202번의 라이브, 1600편이 넘는 영상, 그 시간 동안 쌓인 편안함이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한마디였습니다. 준비된 적 없는 우연이 아니라 꾸준히 라이브를 켜고 서로를 웃기던 사람들에게서 나올 법한
우연이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전국을 웃겼던 건 우연이었을지 몰라도 그 웃음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셋느는 동정심으로 뜬 팀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고 밝게 버텼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낸 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건너온 19살 미나미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가 정말 외로웠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건지 이번엔 더 꼼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건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곁에 있어주세요. 리셋느의 다음 장면도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